11쪽인가요? 네. 피세요? 개념책이야. 유형책 아니고. 거기 아마 포스트잇 붙여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준비학습 봅시다. 다음 표는 네모와 세모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로 정리를 한 거래요. 이거를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네. 그러면 네모가 1일 때 세모는 5고요. 그죠? 네. 2일 때 6, 3일 때 7, 그럼 4일 때는 8이요. 8, 빈칸 채우고 5일 때는 2요. 9, 6일 때는 10이요. 10, 빈칸 채우세요. 왼쪽 준비학습 빈칸 채우세요. 그러면 네모에다가 어떤 짓을 해야 세모가 나오냐 이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네. 어떤 짓 해야 돼? 플러스 4요. 플러스 4. 그럼 네모 더하기 4 하면 뭐가 나와? 세모. 세모가 나오는 거고 또 그럼 반대로 세모에서 무슨 짓 해야 돼? 마이너스 4. 무슨 짓 해야 돼?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4를 하면 네모가 나온다는 얘기네, 그렇지? 이거 5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둘 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준비학습 2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비례식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라고 하네. 그럼 비례식의 성질 뭐였는데? 비례식 배웠잖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어떻다? 같다. 어떻다? 같다. 다시 얘기해. 뭐라고? 내항의 곱과 안 들려. 세 명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 나보다 작은 목소리? 자, 시작!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아이고, 글러먹었어. 목소리가 아주 그냥. 기억을 하세요, 안 하는 거요? 6학년 내용인데.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이 누군데? 여기서. 곱하기 3이요. 이거랑 외항의 곱이 누군데? 곱하기 4. 2 곱하기 4. 이렇게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결국에 2 곱하기 4는 뭐예요? 24요. 24. 네모 얼마? 12요. 12. 겁나 쉬운 거를, 그지? 그래서 기억해야 돼. 방정식으로, 아마 비례식으로 나왔던 방정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 두 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것도 그럼 어떻게 할까? 네모 곱하기 6이랑 누구? 30 곱하기 5. 30 곱하기 5랑 어떻단 얘기야? 같아요. 같다는 얘기야. 대답 크게 해주셔야 돼요. 나 계속 시켜요. 네, 좀 더 크게. 같다. 네, 좋아요. 이 정도 톤으로. 그러면 얼마란 얘기야? 그래서 150. 150. 그럼 네모는 계산해. 25요. 얼마예요? 25요. 25. 이거 6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빠짐없이 필기하시고요. 다 적어야 돼요. 답만 딸랑 적는 게 아니고요. 답은 거기 밑에 다 적혀 있거든요. 풀이를 생각해서 적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세요. 다 적어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림조차도 다 적어야 돼. 너네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요. 그러면 132쪽 넘어갑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정비례라는 게 비례식 할 때 비례랑 똑같아요. 얘는 비율이 같은 걸 등으로 표시한 거지, 그치? 네. 맞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늘 132.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정비례 관계라고 이제 배울 텐데
얘는 대응 관계랑 비례식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변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네. 맞아? 뭐 아까 네모, 세모, 네모가 1일 때 뭐 y, 세모는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 그치?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요 네모, 세모를 우리 변수라고 해, 변하는 수. 그러면 그 변수 x, y라고 할 거야. 있어 보이니 네모, 세모라고 안 하고. 너무 초등학생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생을 졸업한 어엿한 청소년이니까. 그러면 이때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할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럴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할 때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해요. 비율이 같게 변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비례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한 개에 500원인 지우개가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얘 두 개면 얼마야? 1,000원이요. 1,000원. 이건 문자식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세 개면 1,500원이요. 1,500원. 그러면 여기서 얘가 x개면 500x겠지, 그치?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문자식에서 했던 내용이야. 문자를 사용한 식 만드는 거. 그러면 이때 y 자리에 500x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 놈을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얘가 정비례하는지 보려면 여기 2배, 여기는 몇 배? 3배요. 3배. 여기는 뭐 x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y도 똑같이 변하는지 봐봐. 몇 배? 2배. 2배, 3배요. 3배. X. x배로 변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지금 비율이 어때? 같게 변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y는 x에 정비례하는 게 맞아요? 네. 같은 비율로 변하나요? 네. 이해돼요? 네. 같은 비율로 변하면 정비례한다라고 해. 그러면 우리 이들의 관계식을 써볼 거야. 근데 여기 적혀있지. y 자리에 뭐가 적혀있어? 500X. 500x가 적혀있어. 그러면 얘는 y는 500x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워요? y 자리에 500x 있으니까. 근데 요 500이라는 i는 문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네. 한 개에 300원이면 300x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놓으려면 y는 ax의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 500은 자꾸 변하는 수니까. 근데 여기 있는 a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치? 네. 요게 정비례 관계식입니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배워볼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개념 확인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개념 확인. 지형의 맥박수는 1분의 70회이다. 지형이 여기서 많이 본 이름인데 x분 동안 지형의 맥박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형이가 맞을까요? 네, 오랜만에 보네. x분 동안 지형의 맥박수를 y회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그러면 1분의 몇 회 뛰어? 70회. 70회. 그럼 표 채워보면 1분의 70. 여기 1분 70회. 2분이면? 140. 그렇지. 3분이면? 210. 맞았어. 오.
4분이면 280회요. 그렇지. 겁나 똑똑해. 그럼 x x는 y 아니 70y 아니 70x는 맞아.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정비례하는지 말하래. 그럼 여기 2배, 3배, 4배 되었지. 네. 또 아래도 2배, 3배, 4배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정비례 하나요? 네. 어떤 사람이 여기다 4라고 적어놨어요.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이러면 안 돼. 네, 여기 정석대로 정비례 한다라고 써주세요. 네, 아닙니다. 정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항상 저기서 네라고 쓰는 양반들이 반마다 한 명씩 있어요. 정말 얄미워요. 이런 문제가 또 반비례할 때 나오거든요. 그럼 y가 x에 반비례하는지 말하래. 네, 안 돼. 자, 그러면 3번 x와 y 사이의 관계 식을 찾으래요. 요거 쓰면 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얘가 y 회였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관계식은 y는 70x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건 표만 잘 세우면 되겠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필수 문제 1번.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럼 정비례 관계식이 나와야 돼, 그치? 네. 어떤 형태여야 해? 정비례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y는 ax. 그렇지. y는 ax. 얘네 둘은 곱하기 관계겠지, 당연히. 네. 그 뒤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상수항 있는 애들 다 잴게요. 네. y. 됐나요? 네. 상수항이 있는 애들은 나중에 2학년 1학기 때 나올 내용이에요. 1차 함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함수는 좀 나중에 정리를 하고, 그럼 여기가 지금 곱하기 관계야, 그치? 네. 그러면 이놈은 뭐야? 이놈은 어떤 관계? 4 곱하기 x는 1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4 나누기 x야, 그치? 네. 그럼 나누기 관계니까 이놈 잘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되는 거 뭐야? 3번 4번이요. 그렇지. 맞고 틀린 거 표시해 주세요. 그 저거 y는 정비례한다 밑줄 쳐놓고 y는 ax 메모해 놓고 정비례하는 밑줄 치고 y는 ax 적어 놓고 그러고 나서 1번, 5번, 2번 다 제껴놓으면 되겠네. 되는 거는 3번하고 4번 뿐이죠. 네. 네. 그러면 문제를 읽고 나머지는 1-1번은 괜찮은데 1-2번은 말장난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관계식을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맞는지 아닌지 봐야 돼요. 1-2번에 관계식 적어두기 써놓으세요. 관계식 적어두기. 부자식을 조금 더 복잡해 보이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3쪽으로 넘어오세요. 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정리를 해볼 건데 아주 쉽게 y는 1x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 x가 0일 때 y 얼마일까요? 여기다 0 집어넣을 때 1 곱하기 0이니까 뭐야? 0이요. 0. 그럼 0,0 맞아요? 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얼마겠어? 1이요. 1.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그럼 그걸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돼요. 네.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원점이겠지? 그러면 0,0이니까 여기 맞아? 그 다음에 1,1이니까 여기 찍혀 있겠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또 여기 찍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수로 딱 세 가지로 나왔어. 그럼 점으로 표현하면 돼. 그런데 모든 수래.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네. 맞아요? 이거 언제다 찍을 거야? 못 찍어. 니네 살아생전에 못 찍어.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 쫙 그어요. 근데 어떤 선으로 그어야 돼? 직선? 직선. 좌표 평면을 뚫고 지나가진 않겠지만 좌표 평면에 처음과 끝까지 쫙 자대 그냥 싹 이어버리면 끝나.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직선이면 양쪽 뚫고 지나가는 게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놈의 특징도 있지. 이걸 안 썼네. 성질인가요, 그거가? 네. 그러면 여기서 이놈은 A가 지금 1인 거잖아, 그치? 네. 맞아? A가 0보다 어때? 커요. A가 0보다 어때요? 저 1을 1이 0보다 어떠냐고? 커요. 커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여기다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서 y는 1x였잖아, 그치? 네. 그러면 1, 1 지나가고 원점 지나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갔었어, 그치? 네. 그리고 우리는 내용을 이었었고요. 네.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어느 오른쪽 위로 향하나요?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나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어디로? 위로. 위로 향해요. 그 다음에 어느 사분면 지나가? 1, 2, 3, 1, 3, 제 1, 4분면하고 1, 3, 4. 제 3, 4분면 지나가요. 요거 지나가고 그 다음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어때? 커져요. 커져요, 그죠?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이렇게 a가 0보다 클 때를 정리를 해봤어.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도 있겠지. 네. 두 배 차이 나는 걸로 해볼까요? 절대값이 두 배.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도 0이겠지? 네. 곱하기니까. 그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2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2를 찾아서 여기다 찍었어, 그치? 네.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두 점 이어주면 돼요, 그쵸? 네. 정비례 그래프는 점 두 개 정도만 생각해도 돼. 얘가 이렇게 가겠네? 네. 이해돼요? 네.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형태인데 근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작아져요.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나요?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어,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분면 지나가? 제2사분면하고 제4사분면이요. 그렇지. 여기는 제2사분면 하고 제4사분면을 지나고 있어. 그러면 같은 비율로 변하기는 하는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 대답해야 돼. 이게 있잖아. 머리로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건 차이가 커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데 뭐 표현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우선 머릿속에서 잘 나와. 아마 니네 친구들 설명해주고 하다 보면 친구들 설명해주면서 친구 실력이 느는 것보다는 본인의 실력이 늘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경험해보세요. 볼은 그만 괴롭히시고요. 볼이 슬라임이었고요. 그러면 x가 커질 때 y는 같은 비율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점점 점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네. y는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볼게요. 그래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걸 똑같이 그냥 여기다 그리는 거야. 1,1 쭉 얘가 y는 1x의 그래프고 초록색이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야, 그렇지? 여기서 a의 절대값을 비교해 볼 거야. 이놈이 a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 절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이요. 그냥요. 2,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놈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1이요. 1. 그럼 있잖아. 이 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게 y축에 가까워?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빨간색이 가까워 아니면 초록색이 가까워? y축에. 초록색. 초록색이 더 가까워, 그치? 맞아? 여기만 거리만 비교해 봐봐. 다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의 절대값이 크면 얘가 지금 절대값이 2배 차이잖아, 그치? 네. 절대값이 크면 y축에 가까워요. 근데 절대값이 작아. 또 어디에 가까울까? X축에. 그렇지. 여기는 X축에 가까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알아두면 편하고 모르면 괴로워요. 문제가 안 풀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고에 대한 내용이야. 저 빨간 별표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내려가서 볼게요. 필수 문제 2번. 네.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고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3x야, 그치? 네. 그럼 원점 지나고요. 0,0. 맞아요? 네. 원점은 0,0. 그 다음 x가 1이면 y 뭐야? 3이요. 3. 그걸 표현해보는 거야. 그럼 원점 지나고. 맞아? 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 얼마예요? 3이요. 3. 여기 있네. 맞아? 네. 그러면 이 둘을 자를 대고 쫙 그어주면 돼요. 난 자가 없어. 근데 그어주는데 네. 이렇게 처음과 끝으로 직선을 모양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려보세요. 혹시 자가 없으신 분은 여기 앞에 있으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내가 할게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영상에 나와요. 유튜브 스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을 찍어야지. 됐어? 대구 네가 그거. 좋아. 오, 좋아, 잘했어. 오늘 괜찮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게 뭐라? 오른쪽? 위로.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해주면 되고, 두 번째 빈칸이야. 1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어느 사분면지나가? 2하고 3이요. 그렇지.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난다 보면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치? 네. y값도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증가해요. 빈칸 다 적었을까요? 넘어가요? 네. 그러면 밑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 너무 꼴보기 싫어. 그냥 다 정수만 있으면 안 되나? 이것도 y는 ax의 형태야, 그치? 네. 그래서 원점을 지나갈 거야. 그 원점 찍어놓고 0,0 던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점 x가 2를 지날 때 y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치? 네. 맞아? 그러면 2, 마이너스 1 찍어주면 돼.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여기 한 칸 내려오면 되겠네? 네.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어버려. 쭉 직선으로 이어주세요. 곡선은 나중에 고등학생 때 나오나? 아니야, 고등학생 아니야. 반비례 때 바로 곡선이야. 반비례가 곡선 그래프야. 얘는 좀 귀찮아요. 정비례는 그냥 점 2개만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반비례는 점을 6개를 찍어야 돼요. 최소한.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다 그려 주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그치? 네.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향해요.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고 어떤 사분면 지나가? 2하고 4, 4분면. 그렇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지난다.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그럼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y값은 점점 감소해요. 감소해요. 시간은 점점 늘어가는데 근데 이제 주식이 점점 감소하는 내용이죠. 슬퍼요. 주식 그래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x축, y축. x는 시간, y는 금액이죠. 됐나요? 네. 그러면 필수 문제 3번으로 넘어가서 보자. 이거는 그래프가 안 나와 있다, 그치? 네. 맞아? 근데 힌트가 나와 있어. 네. y는 5x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계속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면 항상 그 점을 대입을 했었어, 그치? 방금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a,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그럼 이거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이거 적어놔. 여기도 지날 때는 대입해. 식의 값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난대요. 적어놔. 대입. 따로 풀지 않아도 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집어넣고 계산 잘 해주면 됩니다. 설마 계산 실수를 하는 분은 아직 없겠죠, 이제? 네. 그러면 얘가 이 a가 x좌표를 뜻하는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y좌표를 뜻해요. 맞아요? 그러면 x 자리에 누가 꿰차고 앉았어, 지금? 네. a가 꿰차고 앉아있어, 그치? 네.
그러면 여기다가 x는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는 누가 꿰차겠니? 마이너스 10. 그러면 이분들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10은 5a. 오, 맞았어요. 그럼 방정식 나오네. 네. 아, 너무 행복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a 값을 찾으래. A는 그러면 마이너스 2입니다. 몇으로 나눠 이거? 몇으로 나눠야 돼? 5요. 5. 나는 1a가 알고 싶으니까 5로 나눠. 그럼 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1번, 3-2번 여기는 이제 집에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별표를 미리 쳐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다가 밑줄 치면 될 것 같아. 문제 번호에다 밑줄.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것만 하면 돼. 네모를 쳐도 되고. 동그라미는 안 돼요. 동그라미, 별 이거 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있어 보이게 4번으로 가볼까요? 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더 쉬워.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형태야. 그럼 어떤 그래프일까?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우리 모두 배우는 거 정비례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야. 그러면 y는 ax가 적혀 있을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보니까 얘가 1,4를 지나고 있네?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지나는 거니까 뭐해? 지난다. 그렇지. 대입하면 돼요. 그럼 x 자리에 누가 꿰차고 있어 지금? X 자리에 1이 꿰차고 있고 y 자리는 4가 있네. 그럼 얘는 4는 1a라는 뜻이야, 그렇지? 네. 그래서 a는 뭐야? 4요. 4.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건 조금 더 나아가서 관계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4 이제 집어 넣어주면 끝나는 거겠지? 네. a 자리에다. 그럼 뭐야? y는 4요. 4x겠죠? 아하. 뭔가 좀 불안하니까 4-1번도 해볼까요? 다시 1번 넘어가도 돼? 네. 네. 4-1번.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x와 y 사이에 이것도 관계식을 찾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쨌든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그래프니까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요. 정비례야. 그러면 y는 ax라는 형태가 적혀 있어야 돼요. 적으세요. 그런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을 지나? 2,1이요. 2,1을 지나고 있어, 그렇지? 맞아? 네. 그러면 x 자리에 누구를 2요. 2를 그러면 x는 2 y 자리에는 1을 뭐해? 베이스요. 대입해요, 그렇죠? 그럼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2a가 될 거고 네. 맞아? y 자리에는 1 집어넣으면 그냥 1 맞아? 네. 그러면 a는 뭐야?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야. 이해돼? 네. 근데 여기서 관계식을 넣으래. 그러면 여기서 나온 a는 2분의 1, 요 자리 a 자리에다가 2분의 1 집어서 넣어주면 돼. 그런 거야? Y는 2분의 1 X요. 그렇지. 따라서 y는 2분의 1 x. 요 x를 가운데다가 딱 붙여서 써줘야 돼. 됐나요? 네. 나머지는 숙제를 해보시면 됩니다. 134쪽까지만 숙제를 하면 돼요.
그 뒤에 정비례 관계 활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활용. 근데 이거는 1차 방정식 활용보다는 훨씬 쉬워. 1차 방정식 활용은 니네가 문제를 읽고 틀이 없었잖아. 네. 맞아? 그냥 그냥 1차 방정식을 만들면 돼. 근데 얘는 정해진 틀이 있어요. y는 ax라는 틀이 있어.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추면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줄게요. 오늘 여기까지.